구몬 테마 독서 A3 백설공주. 소록소록 하얀 눈이 내리는 어느 날 아름다운 왕비가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어요. 창틀에 쌓인 새하얀 눈 위로 빨간 피가 톡톡톡 떨어졌어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한 왕비가 말했어요. 저 눈처럼 새하얀 얼굴, 피처럼 빨간 입술, 창틀처럼 까만 머릿결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왕비는 기다리던 아이를 낳았어요. 왕과 왕비는 눈처럼 하얀 살결과 붉은 입술, 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의 이름을 백설공주라고 지었어요. 하지만 평소에 몸이 약했던 왕비는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1년 후 왕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어요. 아름다운 새 왕비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왕비는 매일매일 요술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누구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바로 왕비님입니다. 거울의 대답을 들은 왕비는 매우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거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백설공주는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왕비보다 더 예쁘게 자랐어요. 어느 날 새 왕비가 요술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누구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바로 백설공주님입니다. 뭐야, 백설공주가 나보다 더 예쁘단 말이지? 새 왕비는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예쁜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난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백설공주를 없애버리라고 명령했어요. 사냥꾼이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리고 가자 백설공주가 울먹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사냥꾼은 백설공주가 너무 가여웠어요. 공주님, 새 왕비님이 죽일지도 몰라요. 어서 숲속 멀리 도망가세요. 어서요. 결국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숲속 깊은 곳에 둔 채 돌아갔어요. 숲속을 헤매던 백설공주는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했어요. 똑똑, 누구 없어요? 숲속을 헤매느라 지친 백설공주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두막집 안에는 아주 작은 물건들이 7개씩 있었어요. 작은 접시 7개, 작은 스푼 7개, 작은 컵도 7개. 배가 고픈 백설공주는 빵과 과일을 조금씩 덜어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7번째 침대에 누워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어둑어둑 저녁이 되었어요. 7 난쟁이들이 광산에서 일을 마치고 모두 집으로 돌아왔어요. 난쟁이들은 곤히 잠든 백설공주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리 와봐. 내 침대에서 누가 자고 있어. 와, 정말 예쁘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런 가여운 공주님, 걱정 말고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그리하여 백설공주와 7 난쟁이는 도란도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왕비가 거울에게 다시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왕궁에서는 왕비님이 가장 예쁘지만 숲속에 있는 백설공주님이 왕비님보다 더 예쁘답니다.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왕비는 잔뜩 화가 나서 백설공주를 직접 없애기로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할머니로 변장하고 백설공주를 찾아갔어요. 똑똑. 왕비가 난쟁이 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예쁜 아가씨, 예쁜 리본이 있는데 한번 묶어보지 않겠어요? 내가 예쁘게 묶어줄게요. 왕비는 백설공주 허리에 리본을 묶고 확 잡아당겼어요. 그 순간 숨이 탁
박힌 백설공주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호호, 이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겠지. 저녁이 되자 난쟁이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쓰러진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란 난쟁이들은 얼른 허리에 리본을 잘라주었어요. 그리고 깨어난 백설공주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공주님,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왕비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군지 거울에게 또 물었어요. 거울은 이번에도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다고 대답했어요. 왕비는 부르르 화를 내며 이번에는 빗을 파는 사람으로 변장했어요. 그리고 독이 묻은 빗을 가지고 백설공주를 찾아갔어요. 예쁜 빗 구경하세요. 죄송해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줄 수 없어요. 아가씨, 그럼 여기 창가로 와서 봐요. 내가 고운 머리를 예쁘게 빗겨줄게요. 왕비가 독이 묻은 빗으로 백설공주의 머리를 빗기자 백설공주는 또다시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이번에도 난쟁이들이 그 빗을 빼주어 살 수 있었어요. 다음날 거울은 또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다고 대답했어요. 왕비는 반드시 백설공주를 없애야겠다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러고는 바구니에 독사과를 넣고 백설공주를 찾아갔어요. 왕비가 오두막집 문을 두드리자 백설공주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죄송해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잠깐 여기로 와봐요. 나한테 맛있는 사과가 있는데 한번 맛 좀 봐봐요. 여기 내가 반쪽을 줄게요. 왕비가 반으로 쪼갠 사과를 먼저 베어 물자 백설공주도 아무 의심 없이 사과를 한 입 먹었어요. 그러자 백설공주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왕비가 먹은 쪽은 독이 없었지만 백설공주가 먹은 쪽은 독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난쟁이들도 백설공주를 깨어나게 할 수 없었어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유리관에 넣고 3일 동안 울고 또 울었어요. 그때 숲을 지나던 이웃나라 왕자가 유리관 속에 누워있는 백설공주를 보게 되었어요. 어여쁜 백설공주를 본 왕자는 난쟁이들에게 부탁했어요. 아름다운 백설공주를 내가 데리고 가게 해주겠소? 난쟁이들은 왕자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왕자의 하인들은 유리관을 들고 왕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하인 한 명이 발을 삐끗하는 바람에 관이 덜컹 흔들렸어요. 그 순간 백설공주의 목에 걸렸던 독사과 조각이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사르르 깨어난 백설공주는 왕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여기가 어디죠? 당신은 누구세요? 놀라지 마시오. 나는 이웃나라 왕자요. 그대의 아름다움에 반해 왕궁으로 그대를 데리고 가는 중이라오. 함께 왕궁으로 간 왕자와 백설공주는 서로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왕자와 백설공주의 결혼식 날, 새 왕비는 왕자의 신부가 자기보다 더 예쁘다는 거울의 이야기를 듣고 불이 나게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새 왕비 앞에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구두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새 왕비는 냉큼 황금 구두를 신었어요. 아, 뜨거워! 아이고, 사람 살려! 그 구두는 뜨겁게 달궈진 쇠 구두였어요. 백설공주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왕자가 왕비에게 벌을 주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 구두는 한 번 신으면 다시는 벗을 수가 없었어요. 구두를 신은 새 왕비는 발이 너무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다가 아무도 모르는 저 먼 곳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